저는 첫사랑과 다시 만나 결혼했고 그녀가 데려온 딸까지 제 친딸로 입양했습니다. 입양 절차가 끝난 날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어봤죠. 아빠, 이제 누가 내 아빠냐고 물으면 아빠 이름 말해도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넌 처음부터 내 딸이었어.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여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신 아내가 만나던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 아이는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한테 거짓말만 했지만 나는 아빠한테 거짓말한 적 없잖아.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과에는 누구나 한 번쯤 돌아볼 만큼 예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밝고 다정했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해 몇 달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고 결국 그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영 날짜가 잡혔습니다. 군대를 밀어보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말했습니다. 어차피 군대 갈 거잖아. 괜히 밀어서 학교 일정까지 꼬이지 말고 다녀와서 마음 편하게 복학해. 저는 결국 입대했고 그녀에게 꼭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도 자주 왔고 통화도 잘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답장이 뜸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된 통화에서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꼭 약속대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대하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졸업했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 주변에 늘 남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녀를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연애를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계속 선자리를 잡아줬고 저는 거절하기 미안해 나가기는 했지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왜 하필 회사 근처인 거야? 투덜거리며 앉아있는데 주문을 받으러 온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선자리가 끝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잘 지냈어? 밥이라도 한 끼 할래? 그녀는 예전처럼 웃었습니다. 여전히 예뻤고 여전히 찬란했습니다. 밥 말고 술 사줘. 오늘은 좀 취하고 싶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바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안 받아도 돼? 또 보험 권유겠지. 요즘 이런 전화가 너무 많이 와. 그날 우리는 대학 시절 이야기로 몇 시간을 웃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무 말도 없이 떠나서 미안해. 나도 많이 힘들었어. 저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습니다. 우리는 몇 번 더 만난 뒤 다시 연인이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무렵 그녀는 결혼했지만 남편과 사별했으며 어린 딸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만난 그녀의 딸은 저를 빤히 보다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아무 말 없이 사라지지는 않을게. 부모님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혼자도 아니고 애까지 딸린 돌싱이잖아. 집안도 직업도 별로인데 왜 굳이 저런 애를 만나? 하지만 저는 약 10년을 돌아 다시 만난 사랑을 또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여 결국 결혼했죠. 그 뒤 2년은 행복했습니다. 딸 아이는 어느 순간 저를 아빠라고 불렀고 셋이서 놀이동산도 가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미 제게는 그녀의 딸이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제가 그만 일해도 된다고 해도 계속 커피숍에 나갔습니다. 가끔 늦게 들어왔고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잃어버린 시간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딸을 제 친딸로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입양 절차가 끝난 날 아이는 서류를 한참 들여보다가 물어봤죠. 아빠, 이제 누가 내 아빠냐고 물으면 아빠 이름 말해도 돼?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넌 서류 때문에 내 딸이 된 게 아니야. 내가 처음 나를 아빠라고 불러준 날부터 이미 넌 내 딸이었어. 그 무렵 아내도 마침내 일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가족이 정말 완성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는 아주 예쁜 여자였어. 그 사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지. 내가 웃으면 남자들은 친절해졌고 내가 울면
잘못이 없어도 먼저 미안하다고 했어. 나는 사랑을 믿지 않아. 사랑은 영원한 약속이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감정일 뿐이니까. 대학 시절 그 사람과 사귈 때도 다른 남자가 있었지. 그 남자? 그 남자는 너무 착했지만 너무 순했어. 나만 바라봤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는 재미없는 남자였지. 그런데 군대에 간다며 기다려달라고 하더라. 내 젊고 아름다운 시간을 왜 누군가의 제대 날짜에 맞춰 멈춰놔야 했겠어. 나는 이별을 말하지 않았어. 그냥 연락을 끊었지. 그러다가 정말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났고 아이도 생겼어.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가진 게 아무도 없는 남자였어. 돈도 없고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하는 반백수 같은 놈이었어. 그뿐인 줄 알아? 술만 마시면 맨날 사고를 쳤어.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계단에 내려가다 굴러떨어져 죽었어. 사람들은 나를 불쌍한 과부라고 했지.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너 그거 알아? 슬픔보다 먼저 이제 누가 나와 이 아이를 먹여 살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며 돈 있는 남자들을 만났어. 그들이 외로움을 달래는 동안 나는 월세와 생활비를 받았지. 그중 한 명은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유부남 사업가였어. 그는 내게 커피숍 점장 자리를 주고 살집을 마련해주고 매달 돈까지 보냈어. 나는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는 그 말을 믿는 대가로 내 삶을 책임졌지. 하지만 그는 나이가 많았고 유부남이었어. 그의 돈은 필요했지만 평생 그의 숨겨진 여자로 살 생각은 없었지. 나에게도 번듯한 남편과 가정이 필요했어. 딸에게는 아빠가, 내게는 누구 앞에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울타리가 필요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커피숍 창가에서 선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봤어. 저 남자는 아직 과거에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과거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맞은편 여자에게 아무 관심도 없어 보였어. 나는 머리를 풀고 가장 예뻐 보이는 표정을 골랐지. 그가 나를 발견하고 놀란 얼굴로 다가왔어. 잘 지냈어? 퇴근하고 시간 되면 밥이라도 함께 할래? 나는 웃으며 말했지. 밥 말고 술 사줘. 우리 오랜만에 만났잖아. 그 순간 유부남에게 전화가 왔어. 나는 화면을 확인하고 바로 뒤집었지. 술자리에서 나는 울었어. 너를 버린 뒤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내가 말한 행복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이유가 그를 버렸기 때문은 아니었어. 돈이 부족했고 삶이 초라했고 나를 떳떳하게 책임질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지.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여자인진 몰랐지만 나는 그가 어떤 남자인지 알고 있었어. 착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한번 사랑하면 쉽게 버리지 못하는 바보 같은 남자지.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도 넉넉하고 대기업에도 다니고 있지. 나는 서두르지 않았어. 그가 나를 사랑하게 만든 뒤에야 내 딸과 사별 이야기를 꺼냈어. 그리고 울면서 말했어. 내가 너를 버린 벌을 받나 봐.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어. 그의 연민을 내 편으로 만드는 열쇠였지. 부모가 반대하자 더 착한 여자가 됐어. 그 사람을 통해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과 생일을 알아냈고 힘들었던 과거도 그 사람 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했지. 결국 나는 결혼에 성공했어. 이제 남자들을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몇 명은 전화 한 통으로 끝났어. 하지만 그 유부남 사업가는 달랐어. 내가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 그것도 넉넉한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다는 걸 알자 그는 지금까지의 일을 전부 폭로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결혼한 뒤에도 커피숍에 나갔고 문을 닫은 뒤에는 가끔 그 남자를 만났어. 남편이 왜 일을 그만두지 않느냐고 물으면 나는 웃으며 말했지. 나도 일이 있어야지. 그러다 남편이 내 딸을 입양하겠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놓였어. 이제 내 딸은 법적으로도 그의 딸이 된다. 내가 어떤 여자였는지 알게 돼도 아이까지 쉽게 버리지는 못할 테니까. 입양이 끝난 뒤 나는 가게를 그만뒀어. 이제 더는 무서울 게 없었고 그 유부남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내려고 했지.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 그 남자의 아내가 먼저 우리의 흔적을 찾아냈으니까. 전화한 여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저도 제 남편과 이혼할 겁니다.
당신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만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게 불쌍해 보여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증거가 필요하면 보내드릴게요. 잠시 뒤 사진과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결혼 전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제가 딸과 놀이공원에 갔던 날에도 아내는 저녁에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돌아오자 저는 전화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자 오래전 일이라고 했습니다. 최근까지 만난 기록이 있다고 하자 정리하려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나를 사랑한 적은 있었던 거야? 도대체 왜 나랑 결혼한 거야? 아내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사랑해. 당신이랑 살면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 저는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무릎을 꿇고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를 버리는 건 이해해. 그런데 이 아이는 무슨 죄야? 친아빠도 잃었고 이제 겨우 당신 딸이 됐잖아. 딸 아이가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아빠, 나는 계속 아빠 딸 맞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아빠한테 거짓말했지만 나는 아빠한테 거짓말한 적 없잖아. 딸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같이 살아갈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함께 파양까지 한다면 딸 아이는 친아버지를 잃은 데 이어 또 한 번 아버지에게 버려집니다. 거짓말을 아내가 했는데 가장 큰 상처는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와의 관계도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배신과 상처를 안고 아버지로 남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선택을 하던 누군가는 불행해지는 선택이 될 것 같네요. 아이를 생각한다면 사실 같이 계속 살아야겠죠. 상처를 계속 안고 가면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아무래도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칫하면 아이한테 또 한 번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안고 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끌어안고 가야겠지만, 이 배신과 충격이 너무 커서 이게 회복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이쯤에서 끝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칫하다가 서로 계속 싸우기만 하면 그 사이에 있는 아이가 계속 고통을 받을 테니까요. 어쨌든 행복한 결말과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